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미국 물가가 3월에 더 악화됐으나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업체들이 고용 비용 증가와 가격 인상, 물가 급등의 악순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DA가 중독성이 강한 멘솔 담배를 비롯한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민들은 은퇴 저축 대신 단기 저축과 빚 갚기를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가수 태희의 공연이 내일 30일 웨스트버지니아 할리우드 카지노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미국 물가가 3월에 더 악화됐으나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정책 결정에서 선호하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3월에 6.6%로 더 올라갔으나 전달보다 상승률이 둔화돼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미국 물가 급등을 알려주는 두 가지 물가지수 중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5%까지 치솟은 데 이어 연준이 선호한다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도 6.6%로 전달보다 더 올랐습니다. CPI는 주로 도시지역 물가를 반영한 반면에 PCE는 미 전역의 모든 가정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CPI가 PCE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CPI보다는 PCE를 보고 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3월에 6.6%로 급등해 전달 6.4%보다 더 올랐습니다. 6.6%는 1982년 1월 이래 역시 40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미국민들은 3월 중에도 물가 급등에도 휘발유와 식품 구입을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완화로 외식과 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돈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3월에 전달보다 1.1% 늘어나 2월에 0.6% 증가보다 근 2배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올 1월 7.5%, 2월 7.8%에 이어 3월에 8.5% 급등한 것과 비슷하게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올 1월 6.0%, 2월 6.4%, 3월 6.6%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잘하면 3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유류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3월 한 달 동안 0.3% 올랐는데 이는 전달의 0.9% 상승보다 크게 둔화된 겁니다. 근원 물가지수가 둔화되면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경제 분석가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은 40년 만에 미국 물가 급등이 피크에 도달했고 느리나마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3월에 0.25포인트보다 2배나 되는 0.5포인트씩 5월 4일은 물론 연속으로 단행할 태세를 보여 물가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지수로 현재 6.6%를 올 연말에는 4.3%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고 목표치를 공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고용 비용은 올 1분기에 4.5%나 급등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5% 인상하는 데 기여했으나 물가는 더 높이 올라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사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이나 더 나은 베네핏을 제공해야 하므로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그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지면서 물가 급등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이 임금이나 베네핏을 제공하는 데 드는 고용 비용은 올 1분기에 전년보다 4.5%나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3.9% 증가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매 분기마다 크게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고용 비용 상승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고용 비용 증가에 발맞춰 미 근로자들의 임금은 올 1분기 전년보다 5%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더 많이 뛰는 바람에 미국민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5% 늘었지만 소비자 물가가 8.5% 급등하는 바람에 이를 빼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3.7%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구인난과 고용비용 증가, 가격 인상과 물가 급등, 실질 소득 후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른 시일 내 해결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현재 1,13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3.6%에 따른 실업인구 구직자들은 63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130만 개의 열린 일자리는 실업인구 630만 명을 모두 고용해도 500만 개나 남아도는 셈이어서 업체들의 구인난이 쉽사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찾아 현재도 한 달에 430만 명씩 이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2024년부터 멘솔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멘솔 담배는 흑인의 85%와 젊은 층의 상당수가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담배 판매의 3분의 1이 멘솔 담배인 만큼 담배 회사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DA는 몸에 더 해로운 멘솔 담배를 퇴출시키면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박하향이 나는 멘솔 담배를 비롯한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멘솔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 박하향을 넣어 만드는 멘솔 담배는 담배의 쓴맛을 감추고 호기심을 높여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흑인의 85%와 젊은 층 상당수가 멘솔 담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인의 29%가 멘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비하면 흑인 애용률이 월등히 높아 인종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입니다. 멘솔 담배는 니코틴의 부산물인 코티닌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더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합성 첨가물도 들어 있습니다. FDA는 멘솔 담배를 없애면 40년간 30에서 65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수년 전부터 이미 멘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캐나다는 2017년부터 멘솔 담배를 퇴출시킨 상태입니다. 5년 전부터 멘솔 담배를 금지한 캐나다의 경우 그간 130만 명이 담배를 끊고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반발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솔 담배는 전체 담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담배 회사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FDA는 멘솔 담배의 판매 금지를 여러 번 추진해 왔지만 담배 회사들과 담배 주요 생산주의 정치인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FDA는 단계적으로 판매를 제한할 예정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면 판매 금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 국민들은 퇴직 후에 쓰는 장기 은퇴 저축 대신 가까운 미래에 쓸 수 있는 단기 저축과 빚 갚기를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국민들의 40%는 단기 저축을, 30%는 빚 갚기를 우선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은퇴 저축을 선호하는 비율은 17%에 그쳤습니다. 미국민들은 먼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 CNB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40%는 장기 은퇴 저축이 아닌 단기 비은퇴 저축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30%는 빚 갚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또는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한 장기적인 은퇴 저축을 중시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저축을 중시한다는 미국민들도 절반에 가까운 46%는 은퇴 저축액이 15,000달러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는 자동차나 주택 같은 빅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우선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4%는 자녀 보육비로 쓰는데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의 이 같은 성향은 불투명한 먼 미래를 위해 은퇴 저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미래의 생활을 위해 돈을 모으거나 빚부터 갚으려는 태도가 뚜렷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트렌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장기 은퇴 저축보다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다가 자유로운 개인 저축을 합해 충당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직장 은퇴 저축인 401k와 개인 은퇴 저축인 로스 또는 전통 IRA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01k는 50세 이상일 경우 연 25,500달러에 6,500달러를 추가한 27,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고용주가 비율을 정해 매칭 펀드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 또는 전통 IRA는 50세 이상일 경우 1년에 6,000달러 플러스 1,000달러 추가로 7,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민들의 25%는 은퇴 저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한국 가수 태희의 공연이 내일 30일 웨스트버지니아 할리우드 카지노에서 열립니다. 팬데믹 이후 이곳 워싱턴이 오랜만에 발라드 감성으로 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한국 가수의 공연에 목말랐던 이곳 한인들에게는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가수 태희를 만나고 왔습니다. 부드러운 허스키함이 매력적인 발라드 황태자 가수 태희가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이곳 워싱턴 한인들을 찾아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할리우드 카지노에서 열리는 태희의 공연은 할리우드 카지노가 주최하며 옴니 화재 등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가수 태희는 오랜만에 공연으로 찾아뵙게 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관객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좀 떨리기도 합니다. 네, 오랜만에 공연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힐링되는 시간, 발라드로 힐링되는 시간 열심히 꾸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즐길 준비하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봬요. 티켓을 예매한 관객들은 내일 3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수 태희와 만나게 됩니다. 4월의 마지막 밤을 발라드의 감성으로 물들이며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지친 한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그간 움츠러들었던 공연 문화 활동에도 활기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 19년차 가수 태희는 그의 곡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사랑은 하나다, 같은 베개 등 히트곡을 쌓아오며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곡 순리에 이어 지난 3월 신곡 7년을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구나를 발매해 대중들에게 깊고 진한 감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워싱턴 한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